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주용 할머니 학생의 선전과 화이팅을 빕니다. 네. 아유, 저렇게 나이 먹었어도 이렇게 81세인데 MT 네. 가능할까요?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합격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네네. 축하드립니다. 미팅도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예. 미팅은 조금 어떻게 되실지 응원합니다. 아무튼 할아버지는 계시지만 미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MT도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국민들한테 희망과 위로를 던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순방 얘기를 조금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떠난 순방이었습니다. 한미 한중 회담이 있었으니 이 의미도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순방의 의미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많이 나왔던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가장 핫한 주제가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서도 각종 이슈를 몰고 다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오드리 헵번 행보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영상이긴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막 강권한 듯한 그런 영상. 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왜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꼈죠. 민주당이 1년 6개월 이상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김건희 여사가 또 여전히 싫어하는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국익을 지킨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드리 헵번 행보인데, 오드리 헵번 행보와 김건희 여사 행보는 저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오드리 헵번은 당시에 만인의 여인이었고 김건희 여사는 만인의 밉상 비슷하게 찍혀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이 국제 행사, 각종 국제 행사가 무슨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G20도 마찬가지고 기후총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국제 행사는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 각국 대통령이 자신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섹션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수천만 원의 드레스를 자랑하고 이 불평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정말 그늘진 곳을 찾아서 이 김건희 여사만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안보 블록 그리고 경제 블록, 요즘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듯해요. 코로나 함께 겹치면서 공급망 체인 문제 생기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이 지금 두 번째 국제 외교 무대인가요?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세 번째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회담은 처음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외교 관련 이슈가, 이벤트가 열리면 꼭 지금처럼 방금 엄 소장이 이렇게 처음에 정리를 좀 하셨는데,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에 꼭 앞선다. 그래서 주요 논점은 흐지부지해져 버리거나, 이번 논의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어떤 점은 우리 입장을 명확히 했고 어떤 점은 앞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성찰과 결산, 이런 걸 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뭐가 어땠다느니 사진을 찍었다느니 이거가 왜 계속 되풀이되는지, 이거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큰 손해죠. 그만할 필요 없이 손해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게 과연 불식이 될까 하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매우 수가 중요한 없습니다. 순방이었고, 이번 순방은 성공적이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순방의 성과를 이렇게 좀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뉴스를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오로지 순방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데에서는 조금 잡음을 줄여주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MBC 전용기 타지 마 여기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순방은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이번 순방은 한미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잇따라 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과 첫 대면 회담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할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순방 전체로 보면 대략 한 70점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5개 T MBC 전용기 탑승 거부 문제가 처음부터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순방의 성과를 까먹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도 민주당의 집요한 공세 속에서 저것이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순방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자 MBC에 대한 그 MBC 전용기 탑승 문제 이 부분 지적하지 않았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순방의 좀 효과, 순방의 성과를 좀 알려야 되니 김건희 여사 사진이나 나중에 그 행적은 나중에 이렇게 공개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예. 그 사진의 대언론 릴리스 타임 그 제공하는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다른 문제로 이미 떠나기 전부터 묘한 언론과의 특히 일정 부분 전선이 형성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있던 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도 대통령의 언론관 이런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게 예상이 돼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또 하나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무엇보다도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중요한 점이었다고 보는데 25분간 결코 시간은 길지 않았죠. 각자 서로 원칙적인 말,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담이라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뭘 도출하겠습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를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숙제와 공부와 많은 고민을 던져준 회담이 아니었나. 지금 그러면 순방 그게 종료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뭐 어디를 갔느니 뭐 무슨 빈곤 뭐라느니 MBC와 그렇고 TBS 문제도 겹치고 하니까 중요한 한중 이슈 이런 것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거야말로 순방의 성과나 의미를 자승자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MBC와 이렇게 갈등 악의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MBC의 갈등을 키워가는 듯한 모양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등장할 때부터 사실 고려시대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는 무신 정권입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은 총은 없었죠. 칼로 국정을 운영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수사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네거티브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우리가 그런 건 몰랐습니까?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MBC의 지난번에 EXX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MBC의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치 2008년에 광우병 사태를 불렀던 MBC 보도처럼 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MBC에 대해서 이 적대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적대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죠. 그리고 당연히 여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를 돌려놔야죠. 국민 쪽으로. 네. 그죠? 네. 검찰의 수사나 칼이 아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는 데 있죠.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대통령은 사실은 여전히 황제입니다. 황제. 제왕이고. 그래서 대통령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황제로 살겠다고 왕으로 살겠다고요. 그건 아니죠. 물론 이제 때가 많이 바뀌었죠. 때가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자 우리가 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이 민주주의가 꽃피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가 퇴행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맞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습니까?
보수를 싸그리 다 씨를 말렸습니다. 정말 그 검찰을 동원해서 2년 동안 10년 동안 2년 동안을 과거 10년의 보수 정권을 다 뒤진 거예요. 이러면서 보수 정치 기반이 와야 된 겁니다. 이렇게 등장한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임의 소재를 따진다면 문재인 정권한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주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 때 보수의 씨가 말랐다는 얘기도 일단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 처음 듣는 얘기고, 씨를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보수의 씨를 말렸다는 얘기입니까? 뿌리를 캐서 다 말렸다? 그렇죠. 참. 그런데 그건 이제 너무 논란적이니까 빼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캠페인 기간 내내 그랬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꼭 그렇지 않겠다. 그 대표적인 게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나온 겁니다. 제왕적인 놈 탈피하자. 시민들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열었고, 뭔가 소탈하고 솔직하고 수십 년 직업적 정치인과는 달랐기 때문에 혹시 저분이 다르게 잘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처음 6개월을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정부 들어서서 콩이냐 팥이냐 이렇게 따지면은 날 새서 얘기해도 힘들겠지만, 일단 모든 이슈가 크던 작던, 이번에 지금 이태원 참사도 굉장히 큰 건데, 제기됐던 6개월간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정리되거나 해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계속 꼬여가고 있고 내연되다가 몇 개월 후에 뭐가 터지면서 잠잠해 있던 게 다시 끄집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난마처럼 얽혀서 국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시민들이 거둘 수가 없고, 둘째,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국정 목표는 뭐지? 경제인가? 사회 통합인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6개월이 지나도록 정책적 아젠다 면에서 하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보수가 씨가 말랐다는 건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씨가 안 말랐으니까 이겼잖아요. 이태원 참사 대선에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이태원 참사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참사의 원인도 지금 규명되지 않고 책임도 불분명해지고 있고요. 점점 사람들은 이태원을 12구를 잊고만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을 이런 걸 바라는 것은 무리인가요? 자,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강인 소장님 반박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30초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중 권력 시대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잡고 있지만 국회는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 초유의 이중 권력에서 이 발생되는 과도기적 혼란이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 이태원 참사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접근해 보면요. 저도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멱살에다 자꾸 패대기 치고 싶었어요. 쫓아가서.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모르게 용인했던 탈법, 편법, 불법이 축적돼서 터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어른들 다 모두 책임 있어요. 두 분은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두 분도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 있다고 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네, 우리 다 공범자입니다. 자, 우리 다 공범이고 우리 다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대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무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불사하겠다. 그래서 지금 6명 실무자 이제 그 피의자 전환해놓고 그 피의자 구속으로 보면 되게 한 3명이 타깃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용산경찰서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 요 3명이 아마도 다음 주쯤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한 윤희근 경찰청장 정도까지 문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장의 문책 인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내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5명 핵심 인사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첫 번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번째가 한동훈 법무장관, 그다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 명 더 있죠. 박민식 보훈처장. 물론 이제 뭐 국무위원은 아닌데 장관급이죠. 요 5분이 다 특징이 있어요. 이 하나 공통점이 서울대 법대. 네, 대통령과의 친분. 네, 서울대 법대 출신. 이렇게 이제 국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낙마시키는 거는 국정이 한쪽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얘기를 좀 압축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탈법, 불법이 이태원 참사의 주 원인이라는 얘기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일테면 청해진 해운이라거나 해경과 뭐의 유착 그 세월호 때는 완전히 다르고 무사 안일과 설마 하는 공무원들의 넋 빠진 근무 태도, 그다음에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책임자들이 전혀 사명감이 없이 일했다는 것, 그 근무기강의 해이, 그리고 참사가 터진 이후에 그걸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애도만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실망이 아직도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월 29일로부터 역산하면 지금 벌써 보름이 훨씬 지났습니다. 20일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갈래가 잡혀지는 거 없어요. 그 전부터가 이미 이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과 국민의 재난, 생명 이런 것들이 총괄적, 포괄적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본인도 이미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과 어른들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TBS 지원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보십니까, 엄경영 소장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주진우 진행자께서도 이제 TBS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니까 저는 순수 음악 방송을 거기서 네, 진행하고 제가 있습니다. 참 모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는 사실 TBS의 문제는 김어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김어준 그 방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에서는 김어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네가 좀 물러나 주라. 그럼 나머지는 잘 화합해서 할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인데 시위에서 처리하기 전에 이강덕 TBS 사장이 사퇴 냈죠. 건강상의 이유로. 네. 자, 그러면 김어준은 그 TBS를 볼모로 계속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어준이 좀 빠져주고, 김어준은 전 나와서 방송국 차려도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그 김어준하고요, 저하고는 그 이 TBS 구성원이 그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김어준도 이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거기를 지키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확실히.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네. 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재보궐에서 이렇게 등단했잖아요. 네.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3구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까지 저는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봅니다. 충분히 시간을 준 겁니까? 자, 그 특정 아무개 개인의 문제, 그것을 문제 있다고 볼 수야 있겠죠. 입장에 따라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려잡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꾸고 방송국에 존폐까지 간다? 이거는 조금 아이 목욕물을 버리다가 뭐까지 함께 버리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좀 과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엄경영, 이강윤, 엄경연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